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김문수 전 지사가 정말 열심히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하던 끝에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차렸습니다. 지금 108명이라는 거대 국회의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인 황교안 당대표가 8명밖에 안 되는, 고작 8명짜리의 당대표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유승민 의원한테 질질 끌려다니다 못해 이제는 뭐 공동 당대표니 뭐 자유한국당 전체가 유승민 의원한테 먹히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이 고생을 했고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든 고쳐 써보려고, 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든 잘해서 우파 정당으로 만들어 보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승민한테 그냥 그대로, 뭐 김무성, 유승민 이런 세력들한테 그대로 자유한국당이 뺏기는 게 아니냐. 황교안 당대표가 있긴 하지만 그냥 바지 사장처럼 있는 것 같고 유승민, 김무성한테 모든 실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드디어는 정광훈 목사님과 김문수 전 지사로 하여금 창당을 부추겼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저도 뭐 이 부분이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확정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것도 이 김문수, 정광훈 이런 사람들이 약간 지분 싸움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당을 차리지 않으면 안 껴주고 협상력이 없다고 보니까 어떻게든 협상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태극기 세력과 광화문 세력들을 끌어안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당을 만들면 야, 우리한테도 좀 공천권이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협상력을 갖고 자유한국당과 딜을 해서 공천권을 좀 받아내겠다.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인 거 아니야? 이런 얕은 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정말 김문수 전 지사와 정광훈 목사님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자유한국당이라는 이 거대한 우파를 표방하는 정당을 확실히 오른쪽으로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당으로 키워주시기를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할 만해요. 지금까지 정치판을 들여다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무리는 아닙니다.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된다. 또 똑같이 뭐 야합, 지분 싸움, 공천권을 좀 땡겨오려는 그런 협상력을 갖기 위한 그런 모양으로 정당을 창당한 것이 아니기를 정말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에는 지역 정당 2개, 그리고 좌파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 하나, 그리고 그 외 소수 정당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좌파를 표방하나? 본인 스스로도 좌파라고 말하지 않는 좀 이상한, 전라도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일단은 좌파 정당이긴 하지만 자기들은 좌파가 아니라고 하는 민주당이 있고, PK, TK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우파 정당이라고 표방은 하지만 우파 같지는 않은 이런 자유한국당, 이렇게 지역 정당, 거대 정당 2개가 있다. 이런 거죠. 내가 경상도에서 배지를 달려면 그냥 자유한국당을 해야 돼. 내 이념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상관없이 나는 경상도에서 배지를 달아야 되니까 나는 자유한국당. 심지어는 나는 시장경제주의자야. 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좋아. 그러나 나는 전라도에서 배지를 달아야 되니까 나는 민주당. 뭐 이런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민주당에도 자유한국당 못지않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확고하게 옹호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안에도 민주당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큼 좌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다들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거대 2개의 지역 정당이 있다. PK, TK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뭐 말로는 우파 정당이라고 표방을 하는 자유한국당이 있고,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이 있다. 민주당, 한국당이라는 지역 정당이 있고, 이 중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큰 정당을 왼쪽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정의당이라고 하는 아주 작지만 그래도 좀 실속이 있는 이런 당이 있다. 좌파의 헤게모니, 이념을 확고하게 해서 계속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정당을 왼쪽으로 끌고 가는 힘을 가진 그런 정의당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컨대, 바라컨대 이 자유통일당이
우파계의 정의당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도무지 지역 정당 색깔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 우파 정당이라고 표방은 하지만 썩 그렇게 우파답지 않은 이런 자유한국당을 오른쪽으로 확 끌고 올 만한 정당이 하나 필요할 수도 있다. 그 역할을 자유통일당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현주 의원이 하고 있는 전쟁당도 있지만 사실 그 세가 너무 약하고 사실 조금 너무 작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고 내심 기대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인다. 자유통일당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세고 이 정도 좀 전폭적인 지원이 있는 당이라고 하면 조금의 기대는 걸어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그야말로 확고한 우파 이념을 갖고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우파를 표방하지만 우파적이지 않은 이런 자유한국당을 오른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에 이롭지 않겠는가. 정말 공천권을 위해서, 협상력을 위해서 정당을 차린 것이 아니길 바라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작은 정당이 어떻게든 잘 자리를 잡아서 뭐 실제로 선거 때나 이럴 때는 협상을 해갖고 지역구 배분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죠. 정의당과 민주당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이 당은, 이 작은 당은 작지만 강하고 확고한 우파 정당이 되어서 이 자유한국당을, 지역 정당인, 아직까지는 지역 정당인 이 자유한국당을 끊임없이 오른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힘을 가진 정당으로 정말 커 나가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유통일당이 지향하는 걸 보면 우리 자유통일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정당으로서 국민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통일을 이룩하는 그날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고자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정당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 정말 대한민국이 좌경화되어 있으므로 국민혁명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통일을 이룩하겠다. 그날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의 권력남용, 부패와 비리, 검찰 인사학살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고자 한다.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 주사파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국가 반역 행위를 수사하고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검찰, 경찰의 공안 기능을 강화하겠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하며 수도권 사드 배치 등 핵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 자유통일과 고통받는 북한 동포의 해방을 위해 북한 인권법을 강화하고 북한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다. 북한의 민주화 운동까지 지원을 하겠다. 정말 세죠? 종북 주사파의 선전선동과 세뇌 교육을 막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시켜버리고 전교조 사상교육을 금지한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기념일로 확고하게 지정을 해버리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이승만 동상 및 기념관을 건립하겠다. 광화문에 이승만 동상을 세우고 기념관까지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정말 확고한 우파 이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이런 공약들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반대할 만한 그런 항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유통일당은 중, 저소득층, 무주택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고 보유세와 거래세 인하를 통해 주택거래세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게 마지막 조항인데, 뭐 보유세와 거래세 인하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부분, 무주택자, 저소득층,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이거는 좀 시장경제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걸 많이 봐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적당히 가난해. 그래서 나는 내 돈을 내고 내 월세를 정당하게 내고 빌라를 살아. 그런데 나는 이 빌라 사는 사람보다 좀 더 가난해. 그러거나 아니면 난 젊거나 신혼부부야.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아. 여러분, 이게 시장경제에 맞습니까? 정의롭습니까? 더 가난한 사람은 임대 아파트에 아주 싼 가격에 살고,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돈이 있는 서민은 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덜 가난하다는 죄로 이 사람들보다 덜 가난함으로 빌라에 살아. 내 돈을 다 내고. 정의롭습니까? 정당합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 8항은 빼거나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 정말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파라고 하면은 이거는 빼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해보세요. 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특혜를 얻어서 아파트에 살고, 나는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이들보다 덜 가난해서 내 돈을 다 내고 빌라에 살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조언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이 조항 외에도 조금 뭐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나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만든 것 치고는 정말 자유한국당보다 더 확실한 오른쪽에 있는 것임은 틀림없어 보여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유통일당이 적당히 공천권을 얻으려는 협상을 하기 위한 정당이 아니라 진짜 우파계의 정의당이 되어서 이 지역정당인 자유한국당을 확고한 우파 정당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확실하게 커나가고 성공을 하기를 정말 기원을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